안녕하세요. 쇼도 플랜을 강의할 조이스 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오늘은 시원해져서 이게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쇼도 플랜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잘 안 돌아가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사는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 통계에 보면 78.5%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이게 이 정도면 피부에 와 닿은 정도죠. 그래서 이런 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이분 아시죠? 조수미 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잖아요. 소프라노잖아요. 이분은 정말 항상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분이 일 뒤지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제가 느꼈는데,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보다 이분이 느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있고 상당수의 문화예술 공연과 시설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의 일상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분들은 노래하고 공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고, 그 해외를 다니면서 했던 것들을 다 모든 게 수답이 됐을 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까.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분의 두려움보다 저는 정말 몇 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집에서 아무래도 집에서 뭐 물 갖고 와라, 못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24시간 붙어 있는 마누라는 그렇게 남편이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한.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혼율조차도 급등을 하는데, 하고 있는 그런 뉴스나 그런 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고, 여기는 썰렁한 명동거리죠. 명동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가면 명동을 꼭 들려야 되는 거고,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한국을 가면 명동을 걷던 거리가 이렇게 밤에조차도, 밤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한산한 것을 본 역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도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이랬던 곳이 코로나에 인해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올스탑이 되는 것을 완전히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와 있고, 한국에는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동부 뉴저지 쪽에 있으면서 저희가 벌써 컨벤션을 가지 않은 게 2년이 정도 넘었잖아요. 2년 정도가 됐는데,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컨벤션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맞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 마스크는 단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고, 우리만 썼더라고요.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너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을 끝나고 음식점을 찾아서 다녔는데, 단 한 곳도 음식점에서 저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주는 곳이 없고, 1시간을 헤매다가 결국은 10시나 돼서 다른 데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는 쪽으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레저베이션 아니면 단 한 곳도 거부를 하는, 한 곳도 환영하지 않는. 왜냐면 장사들이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인해서 정말 뭐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를 창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보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한테 닥치는 게 지금 물가에 대한 거죠. 물가가 너무 비싸진 걸 저는 정말 저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격을 옷 사는 거 외에는 가격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먹는 거는 가격을 본 적이 없는데 13년 만에 대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전에는 저는 물가가 그렇게 오른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뭐 신발이나 옷이라든지 지금 가스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거리, 과일 같은 거 그전에는 10불, 20불 아치면 많이 사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먹고 싶은 걸 다 사면 한 1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가장 또 비싼 예로 그저 옛날에는 그 샤넬백 하면 4,000불, 5,000불, 뭐 6,000불 이렇게 했던 가방들이 헤르메스나 이거는 10,000불대다, 샤넬은 5,000불대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샤넬이 8,000불, 10,000불을 한대요. 그러니까 감히 살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매장에 물건이 없다네요. 거기 샤넬 매장이나 가면 줄을 서서 저도 한번 코로나 때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줄을 1시간을 넘게 서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경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서서. 그 정도로 물가들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가장 또 너무 웃기는 거는 자동차 값이 급등을 해서 정말 차들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차를 바꿀까 생각해서 차를 가봤는데 만약에 지금 오더라도 연말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는 차만 사면 막 서비스들이 와서 막 달라붙어서 그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다 했는데 본뚱만능할 정도로 이제는 왜냐면 차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차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넥사스 딜러에서 내 차를 팔게 되면 내가 좋은 가격에 차를 돈을 주겠다. 이 차를 팔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가 연달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 가도 이게 렌트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없는 거예요. 중고차를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내 일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몸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고용의 변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고용 변화도 많은 이렇게 도매나 숙박업이나 음식업들이 많이 이렇게 증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증가 업종 중에 우리가 그전에는 가게가 있고 대기업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이런 특판업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창고, 음성 일이 각각의 일인 종류들은 그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를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점포 소매업들 이들이 다 어디서 할까요? 점포 없이 내가 인터넷 안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출판업도 오고 그리고 창고 운송 서비스업 창고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한국의 뉴스를 보자면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거의 다 물리창고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길래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증가하지 않았던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꿔졌을까라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핫한 그 직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동물의 간호나 진로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일자리 전망에서도 2029년까지 약 69만 1,000명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그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직업들이 이제 핫한 직업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감소되고 감소되고 이게 유지되고 겨우 유지되는 거예요. 다소 증가되고 여기 증가하는 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청소년 내과 뭐 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상담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순위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자 된 게 성형외과예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내 친구 혼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계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형을 하면 했어요. 성형외로 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호황을 누릴 정도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아까 지운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SNS라는 것을 숨쉬는 공기와 같으면 외롭고 힘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어떤 데는 봐도 되고 어떤 데는 정말 이거 없이도 하루 살아봤으면 싶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숨 쉬는 공기와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겠어요.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 회원을 숫자를 만들어서 부의 창출을 맞는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 다 대기업들만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에어비앤비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아마존 이렇게 아마존 엄청나죠. 이런 것들만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개인이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플랫폼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플랫폼이 있습니까? 저한테 플랫폼이 있습니까? 네,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이런 회사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타입 1에서는 돈이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 전문직 사업가. 타입 2에서는 돈이 있고 시간은 남아도는 사람, 실업가나 주부. 타입 3는 돈도 없고 시간이 없고 직장이 정말 이거는 일하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한번 갈 데가 없고 시간 나면 병원 가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직장인인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인 것 같아요. 타입 4는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질병으로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거 행복하세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거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죠.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있고 시간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아프거나 몸이 안 좋으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타입 5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친구, 기부, 봉사 이런 모든 것을 갖추기를 누구든지 다 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도구가 필요한데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그런 데가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호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젓가락으로 까는데 까질까요? 하루 종일 까도 아마 못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벤치 있잖아요. 벤치 도구. 벤치를 갖고 까도 힘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것도 갖고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호두 까는 기계를 가지고 하면 이거는 알도 깨지지 않는 상태로 깨집니다. 이게 도구예요. 호두 까기의 도구. 내가 갖고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도구로 원하는 삶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거. 도구에 따라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결정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도 감지를 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도구를 가졌어요. 36년간, 37년간의 건실한 기록을 갖고 있고 49개에서 무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최고의 뒤에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욕구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보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저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금의 가장 선호도는 홈족들이 생기면서 집에서 이제는 마사지를 가서 받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관리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제품을 저희는 도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회사가 갖고 있는 거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어떤 마트 같은 데는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비닐봉지보다 다른 그런 환경을 생각해서 주는 그 백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면서 아 여기도 환경을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만약에 내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백을 주면 색깔이 예쁘네라고 그 정도로 지나갔을 건데 아 여기도 뭔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는 모토를 걸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을 넣지 않는다는 모토를 갖고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구 환경이나 제품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생산했던 회사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 LG화학에서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모든 소재를 친환경 소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들도 친환경 소재를 만들지 않으면 똑똑한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신뢰를 아마 잊고 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이념만 생각하지 자연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회사들이 그쪽에다가 투자하는데 이미 뉴스케는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저희가 도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콜라겐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회사 세계 최고의 아마 콜라겐일까로 저는 또 자부를 하고 리사 사장님 더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광고와 유통비를 줄여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특정 계획에 갔던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소비자를 유통에 참여시키는 시스템. 지금까지는 대기업만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유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통의 중심을 보자면 생산자가 100원에 샀다면 총판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샀던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미국 오기 전에 생산자하고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다 사고 이 제품을 싸게 사면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가 300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엄청난 3배의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소비자한테 같은 가격에 오는데 얼마나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진 유통 시스템입니다. 판매 방식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점포 판매, 아직도 옷도 입어보는 게 편하잖아요.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편하잖아. 아직도 점포 판매를 지금도 선호하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 때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점점 없어지겠죠. 직접 판매,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등등.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 얘기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방법을 이미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런다면 그분은 굉장히 정보에 둔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정의를 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하면 쓰기만 하는 바보 되지 말자.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소비자가 이게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물가가 상승하면 굉장히 돈이 만약에 이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들, 지금까지 쓰는 것들이
물과 함께 하수구로 다 갔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쓰기만 하는 바보 되지 말자. 좋은 물건 중간 단계 없이 직거래하는 직거래이기에 유통비가 없으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거죠. 특별한 자본 없기 때문에 사용할 사람이 구입하면 되니까. 우리가 자본 투자나요? 누군가가 오다가 필요하면 자기 카드로 자기가 사게 되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다. 일상에서 사용한 것들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이게 막 그게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노하우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이 제한이 없이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가능. 일대 조상 클라라 할머니도 56세에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나 같은 사람. 점포 없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홈 비즈니스 때문에 점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없이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때문에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다. 누군가가 나한테 부모가 상속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상속할 부모님도 없고 상속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애니웨이 제품으로 내가 원하는 꿈, 하고 싶은 일이 꼭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게는 100불에서 1000불까지도 벌 수 있고 3000불까지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꿈이나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고 싶다면 시스템을 통해 독서 미팅, 백스 강의, 부트클럽 미팅 참여를 통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배우지 않고는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장에 호떡 파시는 분들도 그 굽는 노하우를 많이 터득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팔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호떡이 구워질까요? 많은 태우고 잘못하고 덜 익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마 선수가 돼서 팔게 되신 겁니다. 함이멸, 권리, 인쇄 수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싶으시다면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내가 애니웨이 사용한 것들 우리가 모아서 보면 이 집안의 이 많은 도구들 치약, 샴푸, 비누, 바디 로션, 바디 제품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물과 함께 하수구로 다 버려졌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애니웨이 머니를 창출해서 내가 추가 수익을 벌고 내가 보다 너무 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나요? 그게 네트워크라는 거죠. 내가 쓰는 제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심코 버려진 것들을 물과 함께 그냥 버리지 말고 이런 도구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도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내가 왜 이걸 두 번을 또 나왔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2개를 넣습니다. 저는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어떤 디바이스 도구, 콜라겐 도구, 회사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도구를 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젓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찍고 있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펜치를 쓸 겁니까? 아니면 호두깎이로 갖고 제대로 찍어서 그 활용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정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뉴스킨을 성공의 길로 이루는데 이 도구가 된 이 지금 주어지는 이런 것들 프로모션들 이런 것도 하나의 엄청난 도구죠. 이걸 잘 활용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잘 소비자를 컨택해서 그 소비자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한 개 주고 그분을 말 때마다 내가 니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의 대회를 꼭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